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되는 게 목표죠. 그런데 저희가 15%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40%에 근접하거나 4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을 올라가는 것, 이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출발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동탄의 전국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승리할 때 40%를 넘겼고, 민주당 후보가 40% 아래로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20%가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탄의 승리 공식을 이제 네. 전국화하려면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꺾여야 하고 네.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뭐 무너지다시피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어떤 시나리오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해요? 탄핵되고 파면이 인용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그 정당에 다시 정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는 총통을 뽑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40% 선을 저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가 될 텐데, 대선에서 3자 구도에서는 각자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은 이제 뭐 예상하기 힘들겠 그 상상의 영역이지만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이준석 후보가 신승이라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37, 8 정도에 묶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힘 후보는 거의 20% 언저리에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1, 2 정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신승을 할 수 있는. 아직은 후보 등록도 하기 전인 좀 초창기잖아요. 투표를 코앞에 둔 상황인데 이제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직도 압도적인 상황이고, 이대로면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으세요? 단일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일화하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양자 대결에서 무조건 다 20% 이상으로 필패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깨는 14%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높여야 될 텐데요. 좀 어느 유권자층에 어필을 해서 한 몇 퍼센트까지는 여론조사상 끌어올리는 게 좀 목표인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되는 게 목표죠. 그런데 3자 대결 구도에서 적어도 양당이 경선을 끝내는 시점, 그러니까 5월 4, 5일 정도에는 적어도 15%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45, 6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거의 25, 6 정도, 이렇게 사람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10%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 이상을 돌파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40%에 근접하거나 4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을 올라가는 것, 이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출발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동탄의 전국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승리할 때 40%를 넘겼고, 민주당 후보가 40% 아래로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20%가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탄의 전국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 선제적인 조건이 이준석 후보는 15% 이상을 가야 되고, 이재명 후보는 40%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동탄의 승리 공식을 이제 네. 전국화하려면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꺾여야 하고, 네.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상 뭐 무너지다시피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좀 어떤 시나리오로 가능하다고 좀 생각해요? 우선 국민들께서 이번 탄핵된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 보궐선거 형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되고 파면이 인용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든 간에 그 정당에 다시 정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수긍하는 국민이 나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 정권을 다시 잡는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 지금 이미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더하고 심지어는 그 행정부 권력의 영향력으로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3권을 거의 한 세력과 대통령이 장악을 한다면 이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는 총통을 뽑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결국 또 다른 반대 세력이 되고 그 임기 내내 계속 시위와 그다음에 수사와 뭐 이런 것에 반복되는 재판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우려, 이런 포비아도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이준석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40% 선을 저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공약과 비전과 정책과 이런 걸 내고 같이 공유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활동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 왜? 그래야만 이재명 후보의 40%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40% 중반에서 높게는 50%까지 나오는 그 지지율이 이미 어떤 그 이재명 포비아,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다 반영돼서 나오는 지지율이다. 이미 깎일 만큼은 다 깎였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권 교체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예를 들면 적으면 55에서 한 60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실질적인 지지율은 3자 대결 구도에서는 거의 45 정도에 나오는 거고, 양자 대결에서는 50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45에서 60 정도 사이면 10에서 한 15% 정도는 정권 교체는 동의하지만 이재명 후보한테는 표를 줄 수 없는 그런 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층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이준석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거냐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설득력을 많이 얻어온다면 저는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바람 또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는데요. 이 여론조사 보면은 3자 구도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45%, 네. 뭐 한 가지 예시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29%, 네. 이준석 후보가 14%. 네. 그래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네. 43%로 산술적으로는 네. 승산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 분이 네. 둘 중 한 분의 예비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 네. 결국에 이거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이재명 후보일 것 같은데 네.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단일화,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필패입니다. 양자 구도를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50%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에 나온 표를 가지고
이재명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을 더하기 했을 때 거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양자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20% 이상 정도 차이가 날 정도,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공간을 뚫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건 이준석 후보밖에 유일하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중도적인 국민들, 그다음에 보수적인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 거냐의 문제겠지만, 저는 공식 후보 등록 전인 5월 10일 이전에 15%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보일 겁니다. 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근데 유권자층이 국민의힘이랑 겹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전혀 없으세요? 저는 3자 구도로 이재명 후보를 40% 이하로 지지율을 묶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논의는 필패 전략이다. 제가 조기 대선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조기 대선 예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두 가지다. 이재명을 반대하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얘기할 거다. 근데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단일화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국민 눈속임입니다. 그 될 수가 없어요. 아직은 후보 등록도 하기 전인 좀 초창기잖아요. 투표를 코앞에 둔 상황인데 이제 3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직도 압도적인 상황이고, 이대로면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없는 겁니까? 단일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일화하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양자 대결에서 무조건 다 20% 이상으로 필패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거론하고 빅텐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지자고 하는 얘기하고 같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 이길 수 없는데 왜 자꾸 합쳐서 미래의 싹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총선 때 예를 들면 대구로 출마했다. 예? 그럼 당선은 어려워도 실제로 표는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 2등으로 지는 이런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탄은요 3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탄을 선택했고 결국 동탄에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양자구도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굳히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3자구도로 계속 가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40% 이하로 떨어뜨리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15% 이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지자고 하는 얘기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화는 없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네. 이준석 후보를 예비 후보를 네. 이제 대안으로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네. 여겨야 할 텐데 네. 지금 이준석 예비 후보가 인지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유명 인사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대안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선 기간에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40일 좀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간이면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축약될 만큼 하루하루가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그 변수를 어떻게 잘 타고 넘고 국민들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설득력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의 문제겠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지금 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정부 조직을 예를 들면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통폐합하겠다.
먼저 냈고요. 그다음에 니쇼링이라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걸 다시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돼서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이준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아마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예. 지금 동탄에서 3자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39% 정도 나왔었고 네. 그 국민의힘 후보가 17% 정도였나요? 예. 그 정도 나왔었는데 네. 대선에서 3자 구도에서는 각자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은 이제 뭐 예상하기 힘들게 그 상상의 영역이지만 네.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이준석 후보가 신승이라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2-4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37, 8 정도에 묶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힘 후보는 거의 20% 언저리에 묶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1, 2 정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신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